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꿈쌤 백수연입니다. 선생님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쌤과 함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그 세 번째 이야기네요. 함께해서 똑똑하게, 이름하여 청소년 참여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요. 청소년 참여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선생님이 오늘은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이해, 두 번째 포인트는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세 번째 포인트는요, 어떻게 하면 참여를 일상 속에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까지 선생님이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네요. 청소년 참여활동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 앞서서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청소년 참여가 필요할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이 사진 속에는요, 계란 후라이와 병아리 한 마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심오한 비밀이 숨어져 있답니다. 불과 이 두 계란 후라이와 이 병아리는요,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병아리가 계란 후라이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병아리와 계란 후라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라는 말인데요. 오, 일리가 있나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바로 누가 알을 깨주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인데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부모님, 타인에 의존해서 기대고 남들 따라서 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계란 후라이처럼 되겠죠. 하지만 내 인생을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은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도 혹시 청소년 헌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소년 헌장은요,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헌장인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헌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청소년 헌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청소년 헌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청소년 헌장에서는요, 첫 구절이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헌장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청소년 참여입니다. 청소년 참여라는 단어가요, 총 3번이 나와요.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라고 나옵니다. 즉 청소년은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자르는 것이며 그 사회는 결국 출혈과다로 죽을 운명에 놓여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요, 청소년들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성숙한 존재로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수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이제 청소년들도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할 수 있다 통과가 되었죠. 이처럼 청소년들은 하나의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파트너로서 존재감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참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참여 활동이라는 것은요, 청소년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과정을 우리는 청소년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청소년 참여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청소년 참여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청소년 참여활동 하고 싶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소년 참여활동의 사례에 대해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법적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두 번째는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참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기구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3가지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청소년 특별회의,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세 번째는 바로 청소년 운영위원회예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해서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을 하고 제안하는 범정부적인 전국 단위의 회의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뭘까요? 특별회의가 정부적인 국가 정부 전국 단위였다면요, 참여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해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여기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뭘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예지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법적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여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소년 특별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2004년 이후로요, 지금 무려 15년간 총 5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거의 한 460개 정도 굉장히 달성률이 높죠. 수용률이요. 정책 과제가 반영이 됐다고 해요. 이렇게 청소년 특별회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청소년 참여위원회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여기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있는데요. 글쎄요, 천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요, 우수 사례로 굉장히 활동도 잘하고 있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을 하고 그것들을 기획행사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정책 참여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청소년 운영위원회죠. 청소년 운영위원회는요, 그 시설이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 관한 청소년들의 그런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한 모니터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사업을 한다거나 그 청소년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추진을 해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 3가지 법적 기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청소년 참여활동은요, 법적 근거로만 운영이 될까요? 아니죠. 이 법적 근거로 운영이 되지 않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들도 있답니다. 보통 청소년의 지역사회는 시설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일하는 화성시 청소년수련관에도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비판도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단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또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도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죠.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강연기획단 활동, 뮤지컬 활동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한 활동들도요, 다 참여 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청소년 시설 말고는 또 다른 활동들은 없을까요? 선생님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라는 곳에서요, 시작된 변화라는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활동은요, 여러분들,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마을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요. 그것들의 해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스스로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유해 나가는 총 사회참여 4단계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요, 단순히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청소년 스스로 어떨까요?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지역사회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시야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사회성부터 비판적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말고 우리 학교에서는 어떠한 참여 활동들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사회 참여와 관련된 교과목들이나 단원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요, 지역 이해라는 교과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또한 초등학교 4학년 과목에서도요, 사회 참여와 관련된 단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목 안에서도요,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서 같이 탐구해보는 활동들, 그런 교과목들도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참여활동의 일부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동아리 활동 많이 하죠. 사회 참여 동아리 활동들도요, 그 일부가 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학생회 활동들도 하나의 참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선거권이 딱 생기면은요, 투표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의 참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사회 참여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참여하지 않아도, 단체에 내가 꼭 가서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이나 내가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네 라는 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도 참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나도 할 수 있어요. 참여활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의 일상화를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 참여는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여러분들 하나의 구성원이죠. 우리 지역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내 발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내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참여활동이라는 거죠.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활동 일상 속에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면요, 여러분이 다양한 경로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하는 시기나 이런 건 다르지만 내가 정책이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대회에 참여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도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참여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렵다면요, 요즘에는요, 온라인으로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참여 포털이나 여러분들 온라인 정책 제안 시스템에 가셔서요,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크고 작은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 중요한 경험이 되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청소년 다양한 참여활동의 사례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혹시 아는 친구 손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이 사진은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라는 세계 최대의 벽화라고 합니다. 이 벽화는 누가 그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무려 4년 동안 그렸다고 해요.
거기다가 천장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미켈란젤로가요. 저 높은 천장에 막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너무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말했어요. 미켈란젤로야, 저 구석구석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려? 누가 본다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안다니 내가 알지.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이걸 미켈란젤로의 내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말해요. 선생님은 청소년 참여활동이요. 꼭 미켈란젤로의 내적 동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 청소년 참여활동?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 또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좋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꼭 어떠한 법적 기구에 대한 참여 기구 활동이나 어디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더 멋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참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참여활동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참여활동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쌤 백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